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이 이적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단 한 번도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축구 콘텐츠 제작소 스코어90은 SNS를 통해 2011년 카타르 인수 후 PSG는 20억 유로 한화 약 2조 9,404억 원을 선수 영입에 투자했음에도 챔피언스리그 타이틀을 아직도 얻지 못했다라고 게시했습니다. 2011년 카타르 스포츠 투자청은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 연고를 둔 PSG를 인수했습니다. 카타르의 막대한 자본력을 등에 업은 PSG는 이적 시장이 개장할 때마다 큰 손 역할을 했습니다. PSG는 선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이적 시장에서 매번 지갑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스타 선수들이 PSG를 거쳐갔는데요. 2012년부터 질라탄, 티아고 실바, 네이마르, 음바페, 리오넬 메시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베컴, 디마리아, 카바니 등 세계 정상급 선수가 즐비했습니다. PSG가 선수 영입에 20억 유로를 쓸 정도로 적극적인 투자를 감행한 결정적인 이유는 유럽 최강팀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1970년 창단한 PSG는 44년 동안 단 한 번도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QSI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카타르의 공격적인 투자에도 PSG는 지금까지 챔피언스리그 왕좌를 거머쥐지 못했습니다. 2019년도 시즌 PSG는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진출했지만 결승에서 바이에른 뮌헨에 0대1로 패했습니다. 카타르 자본 인수 후 리그왕 우승은 10회 달성했지만 유독 챔피언스리그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같은 결과가 반복됐습니다. PSG는 2014년도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트래블을 이룩했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PSG는 엔리케 감독과 함께 4강까지 올랐지만 4강에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차전에서 0대1로 패했던 PSG는 2차전에서도 0대1로 지며 결승행이 좌절됐습니다. 이제 PSG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팀 내 최고의 스타 음바페가 이번 시즌이 끝나면 PSG를 떠날 가능성이 큽니다. 음바페는 이미 나세르 알 켈라이피 회장에게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PSG는 포스트 음바페 시대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재도전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포스트 음바페 시대 속 젊은 선수들을 주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임을 공표한 파리 생제르맹인데요. 이강인 선수 등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 되어 파리를 이끌어 나갈 것이기에 한국 팬들도 파리 생제르맹의 행보에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중원 보강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글로벌 매체 ESPN은 PSG는 올겨울 핵심 영입 대상으로 브루누 기마랑이스를 설정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PSG는 지난해 여름 이적 시장을 뜨겁게 달군 팀으로 꼽힙니다. 이강인, 우스망 덴벨레, 마누엘 우가르테, 랑달 콜로 무아니 등의 영입에 무려 1억 5천만 유로 약 2,159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름 내내 총 이적료 지출은 약 5천억 원인데요. 과감한 투자는 뚜렷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할 PSG가 아닌데요. PSG의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 워렌 자이르 에머리의 수비 부담을 덜어줄 정상급 수비형 미드필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뉴에 카세미로도 링크가 떴었는데요. 정상급 수비형 미드필더이긴 하나 최근 폼이 떨어졌다는 평가와 잠부상, 활동량 저하가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나이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에 유력한 영입 후보로 기마랑이스가 떠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PSG는 올겨울 이적 시장에거 기마랑이스를 데려오기 위해 막대한 제안을 내놓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마랑이스는 PSG 입성 자격이 충분한데요. 지난 2022년 뉴캐슬에 입단한 이후 빠르게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하며 최고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증명했습니다. 이미 뉴캐슬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28경기 한 골 3도움을 올리며 뉴캐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라질 대표팀 경력도 착실하게 쌓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A매치 데뷔전을 치른 기마랑이스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두 차례의 경기에서도 모두 선발 출전했습니다. 기마랑이스 영입에 대한 PSG의 의지는 확고한데요. EPS에는 PSG는 기마랑이스 이적을 설득하기 위해 1억 1,500만 유로 약 1,655억 원의 이적료를 뉴캐슬에 제안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우가르테라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여름에 데려온 PSG인데요. 오버페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수비력은 검증이 된 선수이나 발미치 엘리케 감독이 선호하는 수준이 아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가르테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약 800억가량을 지불했음에도 다시금 발밑이 좋은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를 찾았고 결국 뉴캐슬의 브라질 호위무사를 낙점한 PSG입니다. 엘리케는 이미 미드필더진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했었는데요. 에메리, 이강인, 우가르테, 비티냐,
루이스 등이 포진되어 있으나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는 우가르테 한 명이었고, 우가르테도 발밑이 완전 좋지 않아 결국 비티냐가 최근에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습니다. 리그앙에서는 통헤스나 챔스의 강호들에게 통할지가 의문부호였는데 결국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를 다시금 데려오는 엘리케 감독입니다. 이로써 완전히 에머리, 이강인 조합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왼쪽에는 바르콜라가 서면서 직선적인 플레이를 계속하고 결국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전진형 플레이메이커, 메잘라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인 호위무사로 영입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우가르테 한 명으로는 부족했는데 다행스러운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에 이강인과의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레알 마드리드 출신 마르코 아센시오가 이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프랑스의 스포르트 프랑스는 파리 생제르맹은 다가오는 여름 아센시오의 이적을 고려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역할에 실망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포르트 프랑스는 2026년에 계약이 종료되는 아센시오의 이적료는 2,500만 유로로 예상된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를 주목할 것이며 이미 그의 에이전트인 호르헤 멘데스와 접촉이 시작됐다라며 아센시오의 이적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아센시오는 올 시즌을 앞두고 이강인, 우스만 덴벨레, 랑달콜로 무아니 등과 함께 PSG에 합류한 신입생입니다. 영입 당시 기대감은 적지 않았습니다. 이미 레알 마드리드에서 확실한 킥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 라인 전 지역을 소화하는 기량을 입증했습니다. 다만 레알에서의 경쟁에서 뒤처졌고 부상 등의 문제로 결장하는 기간도 발목을 잡으며 PSG로 이적했습니다. 이강인과의 경쟁도 예상됐는데요. 리오넬 메시 이적 이후로 왼발잡이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의 보강을 노렸던 PSG이기에 이강인과 아센시오가 비슷한 포지션에서 활약하며 주전 자리를 두고 다툴 것으로 많은 프랑스 언론이 전망했으며 아센시오의 우위를 점치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시작되고 아센시오는 부상과 선발 제외 등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강인은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등 한국 대표팀 일정으로 빠지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선발로 이름을 올리며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애제자로 성장했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도 아센시오가 14경기 791분 출전에 그친 반면 이강인은 17경기 1132분으로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했습니다. 출전 시간 대비 경기 평점도 아센시오보다 이강인 더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 PSG에서 제대로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고 최근 경기들에서도 교체로 출전한 비중이 높은 아센시오는 PSG 이적 이후 한 시즌 만에 다시 팀의 방출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스페인 언론에서는 아센시오는 레알 마드리드를 떠난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으며 복귀를 원한다. 그는 레알을 떠난 것을 실수라고 믿고 있다라며 레알 복귀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인과의 경쟁에서 밀린 아센시오가 한 시즌 만에 이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 시즌 활약을 고려하면 레알 복귀나 B클럽 이적들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스페인이자 레알 출신 스타 선수 아센시오를 확실히 밀어냈다는 반증의 기사인데요. 우리 이강인 선수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